충격적으로 오타니 슈에이의 방망이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연속 출루 기록은 끊겼고 스윙은 좀 밖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저스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마운드에서는 글래스나우가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했고 김혜성은 실책 뒤 바로 경기를 뒤집는 수비와 타점으로 존재감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저스가 자이언츠전 스윕 위기를 피한 경기, 무너지는 듯한 오타니의 타격 흐름, 그리고 메이저리그 곳곳에서 터진 충격적인 역전극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충격적으로 다저스가 자이언츠와의 3경기 시리즈에서 간신히 스윕 패배를 피했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려 1890년부터 이어진 다저스와 자이언츠의 오래된 라이벌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규 시즌 통산 전적에서는 자이언츠가 1290승, 다저스가 1289패로 아주 근소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반면 포스트 시즌에서는 다저스가 3승, 자이언츠가 2패로 다저스 쪽이 우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라이벌전에서 다저스는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를 모두 내줬습니다. 첫 경기는 1대3 패배, 두 번째 경기는 0대3 패배. 흐름만 보면 시리즈 전체가 자이언츠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 다저스는 결국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3대0. 이번에는 다저스가 상대를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타일러 글래스나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등판에서 글래스나우는 투수에게 가장 어려운 구장 중 하나로 불리는 쿠어스필드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그는 7이닝을 던지며 삼진 7개를 잡아냈고 실점을 최소화하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그보다 더 강했습니다. 강조하며 글래스나우는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고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저스 입단 후 두 번째로 8이닝을 책임진 경기였습니다. 상대한 타자는 25명, 그 중에서 글래스나우가 허용한 것은 아라에스에게 내준 볼넷 하나, 그리고 안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3명의 타자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묶었습니다. 5경기 기준으로 글래스나우는 3승, 평균 자책점 2.45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위비가 메이저리그 전체 1위라는 점입니다. 파이피 역시 내셔널리그 1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은 투수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리그 정상급이라는 뜻입니다. 다저스 선발진 전체를 보면 더 무섭습니다. 글래스나우, 오타니 슈에이, 로블레스키, 야마모토 요시노부. 이 4명 모두 최근 위비 지표에서 압도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선발 등판 결과를 보면 로블레스키는 8이닝 무실점, 야마모토는 7.2이닝, 1실점, 오타니는 6이닝 1실점, 글래스나우는 7이닝 1실점, 다시 로블레스키가 7이닝 1실점, 야마모토가 7이닝 3실점, 오타니가 6이닝 무실점, 그리고 이번 글래스나우가 8이닝 무실점이었습니다. 놀라며 이 8경기에서 다저스 선발진의 평균 자책점은 겨우 1.11입니다. 경기당 평균 이닝도 무려 7이닝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불펜 부담을 줄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대 타선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숨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글래스나우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강한 구속과 압도적인 구위에 너무 의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공을 더 세게 던지려는 집착보다
자신의 메카닉과 밸런스를 믿는 모습이 강해졌습니다. 글래스나우는 시즌을 시작하기 전 현재 자신의 투구 메카닉이 지난 4년 동안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9위도 정점에 올라 있다고 느끼며 더 큰 목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반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프라이어 코치가 글래스나우의 골반과 타깃이 일직선으로 정렬되지 않는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그 이후 글래스나우는 훨씬 안정된 투구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몸 관리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팀의 요청에 따라 식사 횟수를 늘렸고 근육이 아닌 지방을 20파운드 정도 늘렸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긴 시즌을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안정감에 가까웠습니다. 다저스 선발진 안에서는 투수들끼리의 시너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로블레스키는 야마모토에게서 스플리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실제 경기에서 던졌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투수들이 모인 팀이 아니라 서로의 무기를 공유하며 더 강해지는 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올 준비를 하는 투수도 있습니다. 스넬은 첫 번째 재활 등판에서 32개의 공을 성공적으로 던졌습니다. 이제 5이닝, 75구 수준까지 끌어올린 뒤 다저스 선발진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저스는 부상 선수 관리에도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1시간 거리의 지역에 1억 달러를 들여 새로운 싱글A 구장을 지었습니다. 부상 선수들의 재활 등판도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다저스는 지금 당장의 경기력뿐 아니라 시즌 전체를 버티는 구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감독의 선택도 눈에 띄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터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분간 프리먼을 2번 타순으로 올리고 터커에게 4번 타순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4번 타자가 된 터커는 먼시의 타점을 지워버릴 수도 있었던 주루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석에서는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완전히 무너진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다저스는 로건을 상대로 2회 러싱의 선제 적시타로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4회에는 터커와 먼시의 연속 2루타가 나왔습니다. 이때 3루에서 멈춰있던 터커가 아다메스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 수비가 흔들리는 순간 바로 홈으로 파고들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저스가 이날 얼마나 집중력 있게 경기를 풀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혜성이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스코어는 3대0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다저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조하며 김혜성은 이날 4타수 2안타, 1타점, 그리고 도루까지 기록했습니다. 타율은 3할 2푼4리 OPS는 886까지 올라갔습니다. 득점권에서도 타율 3할, OPS 985를 기록하며 꽤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혜성에게 이날은 마냥 깔끔한 경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라모스의 타구를 놓치면서 이번 시리즈 2번째 실책을 범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김혜성은 자신의 실수를 지웠습니다. 이정후의 땅볼 타구를 잡아 혼자서 더블 플레이를 완성했습니다. 천천히 실책 뒤 바로 무너지는 선수와 실책 뒤 바로 회복하는 선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혜성은 적어도 이날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이정후에게는 힘든 하루였습니다. 다른 자이언츠 타자들과 마찬가지로 글래스나우의 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3타수 무안타. 타율은 2할 5푼 3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만날 선발 투수들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정후가 다음에 상대할 3명의 선발은 시속 97.2마일을 던지는 샌디 알칸타라, 시속 98.2마일을 던지는 유리 페레스, 그리고 시속 94.7마일을 던지는 맥스 마이어입니다. 강속구 투수들이 연달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정후에게는 타격 타이밍 회복이 중요해졌습니다. 다저스 타자들은 집중력 있는 공격으로 상대 선발에게 패전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자 오타니 쇼헤이였습니다. 충격적으로 오타니의 타격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타니는 4타수 무안타에 그치며 53경기 연속 출루 기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5타수 무안타, 삼진 2개에 머물렀습니다. 타율은 2할 4푼 5리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스윙의 질이었습니다. 오늘 오타니가 배트를 낸 공들을 보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이 많았습니다. 공을 잘 보고 골라내는 오타니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오타니가 등판하는 날에 타순을 낮춰주거나 아예 라인업에서 제외하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 문제가 아닙니다. 투수 오타니와 타자 오타니를 어떻게 동시에 관리할 것인가? 다저스가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경기 중에는 러싱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그 공이 고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러싱은 앞서 이정후를 태그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은 바 있습니다. 다만 러싱은 그 말이 이정후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성을 통해 해명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러싱은 이유가 무엇이든 출루 자체는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저스는 그렇게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도 3대0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한편 쿠어스필드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경기가 나왔습니다. 너클볼이 잘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와드로는 5이닝 6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불펜까지 추가로 2점을 내주면서 샌디에이고는 석점 뒤진 채 9회 초를 맞이했습니다. 경기 흐름만 보면 샌디에이고의 루징 시리즈가 거의 확정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콜로라도 마무리 보드닉이 무너졌습니다. 볼넷, 안타, 적시타, 또 적시타. 그리고 쉬츠에게 역전 3런 홈런까지 허용했습니다. 충격적으로 한순간에 5점을 내준 충격적인 블론 세이브였습니다. 루징 시리즈 위기에 몰렸던 샌디에이고는 이 극적인 역전승으로 다저스와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쉬츠는 생일에 끝내기 홈런을 친 샌디에이고 구단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2점 차 상황에서 올라온 밀러는 3자 범퇴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팀 타이 기록에 해당하는 33.2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삼진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24경기 연속 탈삼진 기록은 중단됐습니다. 쿠어스필드 4경기에서 밀러는 삼진을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9이닝당 삼진수는 19.7개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피안타율은 7푼 7리 위푼은 0.41,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1961년 이후 불펜 투수의 최장 연속 무실점 기록은 그레그 올슨이 가진 41이닝입니다. 선발까지 포함한 역대 최고 기록은 올해 허샤이저의 59이닝입니다. 밀러가 이 흐름을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앞으로 지켜볼 만합니다. 쿠어스필드와 유독 잘 맞는 모니악도 뜨거운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모니악은 5타수 4안타, 홈런 2개, 2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지난해 홈 OPS가 946이었고 올해도 1.2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어스필드에서는 분명히 타격감이 살아나는 선수입니다.
화이트 삭스 쪽에서는 무라카미 무네타카의 연속 홈런 흐름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 흐름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이트 삭스는 애리조나 원정에서 디백스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9회 초에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대1,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던 순간 팀 내 최고 연봉자인 베닌텐디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승 3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놀라며 이 한 방으로 경기의 무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디백스 마무리 10월들은 경기 전까지 7세이브, 블론 세이브 없이 평균 자책점 1.93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홈런을 허용하면서 12이닝 동안 피홈런 3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무리 투수에게는 분명 찝찝한 흐름입니다. 무라카미는 이날 5타수 1안타, 삼진 3개에 그쳤습니다. 결국 무라카미의 5경기 연속 홈런 기록도 여기서 멈췄습니다. 몽고메리의 4경기 연속 홈런, 바르가스의 3경기 연속 홈런 역시 모두 중단됐습니다. 화이트 삭스 타선 전체의 홈런 흐름이 잠시 쉬어간 경기였습니다. 선발 소르카는 5이닝 6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분명 만족스러운 투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타선이 경기 후반에 힘을 내면서 패배 흐름을 뒤집어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선수는 깜짝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바르가스였습니다. 바르가스는 개막 후 1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연속 홈런은 멈췄지만 꾸준한 출루와 타격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러키와 디트로이트의 경기였습니다. 미러키는 4-2 상급 투수를 이틀 연속 상대해야 하는 부담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크루볼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스크루볼은 6회까지 단 한 점만 내주며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7회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안타, 또 안타, 그리고 2타점 2루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스크루볼은 마운드를 내려갔고 남겨둔 책임주자 한 명까지 홈을 밟았습니다. 최종 성적은 6이닝 4실점. 강조하며 겉으로 보면 무너진 수준은 아니지만 에이스에게 기대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속 저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스크루볼의 평균 구속은 시속 96.5마일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물론 스크루볼은 지난해에도 시즌 초반 출발이 느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위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급 투수의 구속 변화는 언제나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러키는 다음 경기에서 스킨스를 상대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스킨스가 지난해 미러키를 상대로는 꽤 고전했다는 것입니다. 미러키전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5.79, 반면 다른 팀들을 상대로는 평균 자책점 1.66이었습니다. 즉, 미러키는 스킨스에게도 어느 정도 해법을 가지고 있었던 팀입니다. 디트로이트는 경기 후반 극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8회 말 저마이 존스가 대타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세파를 상대로 동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흐름이 살아난 디트로이트는 9회 말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토켈슨이 우리베를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날린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8회에는 동점포, 9회에는 끝내기포.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가장 짜릿한 방식의 승리였습니다. 반면 필리스는 정반대의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필리스는 컵스 원정에서 충격적인 4연전 스윕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흐름은 더 심각합니다. 9연패입니다. 시즌 초반 6승 4패로 출발했지만
그 이후에는 2승 13패로 추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슬럼프가 아닙니다. 팀 전체의 리듬이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선발 산체스의 부진도 꽤 뼈아팠습니다. 개막전에서는 6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고 무실점에 가까운 좋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전에서 5이닝 동안 안타 11개를 맞으며 불안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5.1이닝 동안 안타 12개를 허용하고 6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산체스의 피안타율은 2할 2푼 7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할 1푼까지 치솟았습니다. 타자들이 산체스의 공을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필리스는 원래 2028년까지 남아있던 산체스의 계약을 조정해줬습니다. 금액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바꿔주며 확실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만 보면 그 신뢰가 초반부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필리스에는 그래도 한 가지 기다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윌러가 일요일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스 선발 평균 자책점은 2.80 수준입니다. 수치만 보면 선발진 전체가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팀이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윌러의 복귀가 분위기 반전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컵스는 완전히 상승세입니다. 컵스는 매츠와 필리스를 상대로 한 홈 7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9연승을 달렸습니다. 7대 7으로 맞선 10회 말 1사 만루 상황. 스완슨이 끝내기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경기력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결정적인 순간의 집중력까지 살아있습니다. 스즈키 세이야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스즈키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당한 무릎 부상 때문에 백열두 경기를 결정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타격감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이날 스즈키는 4타수 3안타, 볼넷 2개,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3경기 연속 홈런까지 이어갔습니다. 감동적으로 긴 부상 공백을 지나 다시 중심 타자로 살아나는 장면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스즈키의 통산 홈런은 90개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인 메이저리거 기준으로 보면 오타니 슈에이, 마스이 히데키, 이치로 스즈키에 이어 역대 4위권입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올해 안에 통산 100홈런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시의 반등도 컵스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해 34홈런, 90타점을 기록했던 부시는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틀 연속 홈런을 터뜨렸고 4타점을 올렸습니다. 다저 스타디움 방문을 앞두고 타격감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부시는 다저스에서 컵스로 트레이드된 이후 다저 스타디움 방문 경기에서 강했습니다. 6경기에서 타율 4할 2푼 3리, 홈런 3개, 8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친정팀을 만날 때마다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셈입니다. 필리스는 윌러의 복귀를 앞두고 타이완 워커를 방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워커 영입은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워커는 2022년 매치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뒤 4년 7,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필리스에서는 24승 25패, 평균 자책점 5.12에 그쳤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돈을 쓴 영입이 끝내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매치 쪽에서도 부상 악재가 나왔습니다. 결국 린도어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린도어는 소토가 종아리 부상으로 15경기를 빠진 뒤 돌아온 날 같은 종아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팀 입장에서는
공격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매츠는 이에 대응해 마우리쇼를 콜업했습니다. 매츠와 필리스가 어수선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애틀랜타는 비교적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워싱턴 원정을 3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선수는 데뷔전을 치른 JR 리치였습니다. 리치는 트리플 A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0.99를 기록하고 올라왔습니다. 파이프라인 순위는 79위에 데뷔전에서는 솔로 홈런 2개를 허용했지만 전체 내용은 훌륭했습니다. 7이닝을 던지며 삼진 7개를 잡고 이 실점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젊은 투수의 첫 등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강한 인상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공격에서는 알비스와 해리스가 힘을 냈습니다. 두 선수는 합쳐서 안타 6개와 타점 6개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해리스는 허벅지의 불편함을 느껴 예방 차원에서 경기 중 교체됐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치가 허용한 솔로 홈런 2개는 우드와 에이브람스에게 맞은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소토 트레이드의 유선으로 불리는 자원들입니다. 에이브람스는 2028 시즌 후, 우드는 2030 시즌 후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팀의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선수들입니다. 특히 우드는 리치를 상대로 초구 리드오프 홈런을 날렸습니다. 그 홈런으로 리그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젊은 타자의 파워가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펜웨이파크 원정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보스턴 팬이었던 슈리틀러는 펜웨이파크 첫 등판에서 8이닝 1자책 승리를 따냈습니다. 슈리틀러가 8이닝을 소화한 것은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 이어 통산 2번째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때 상대 역시 보스턴이었습니다. 당시 슈리틀러는 8이닝 동안 삼진 12개, 볼넷 없이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무대에서 다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푸이그 소식도 있습니다. 푸이그는 캐나다 야구리그 팀인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와 계약했습니다. 캐나다 야구리그는 5월 11일에 개막합니다. 푸이그는 야구를 이어가게 됐지만 동시에 법정 출석 일정도 계속 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천히 재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커리어의 방향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소식은 정말 많은 흐름이 교차했습니다. 다저스는 선발진의 힘으로 라이벌전 스윕 패배를 피했습니다. 김혜성은 실책 뒤에도 타점과 수비로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오타니 슈에이는 타자로서 분명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샌디에이고는 9회 극적인 역전으로 다저스와의 경쟁 구도를 이어갔습니다. 컵스는 무서운 연승으로 치고 올라왔고 필리스는 심각한 연패 속에서 반전이 절실해졌습니다. 강조하며 시즌은 길지만 이런 경기들이 쌓이면 결국 가을 야구의 그림이 바뀝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한 경기의 승패만이 아닙니다. 누가 흔들릴 때 버티는가? 누가 부진을 빠르게 끊어내는가? 그리고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는가입니다. 다저스 입장에서 이번 승리는 단순한 3대0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에서 타선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며 라이벌 자이언츠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경기까지 내줬다면 시리즈 분위기는 물론 팀 전체의 자신감에도 상처가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래스나우가 그 흐름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강조하며 좋은 팀은 연패가 길어지기 전에 멈춥니다. 강한 팀은 위기에서 마운드가 먼저 답을 줍니다. 이날 다저스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쪽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타니 슈에이의 타격 부진은 계속해서 가장 큰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투수 오타니가 잘 던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다저스에게 엄청난 힘입니다. 하지만 타자 오타니가 흔들리면 라인업 전체의 무게감은 달라집니다. 특히 존 밖으로 나가는 공에 배트가 따라 나가는 장면이 많아졌다는 점은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체력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의 리듬이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오타니 등판일의 타순 조정이나 휴식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그래서 더 의미가 큽니다. 천천히 오타니를 계속 믿는 것과 오타니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저스가 해야 할 선택은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보는 관리입니다. 김혜성에게는 이번 경기가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책은 분명 아쉬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그 실수 이후 바로 다음 수비에서 직접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타석에서도 중요한 적시타를 때려냈고 도루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감독과 코칭 스태프에게 좋은 메시지를 줍니다. 실수는 하지만 그 실수를 끌고 가지 않는 선수. 기회가 왔을 때 공격과 주루에서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 김혜성이 다저스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장면을 계속 쌓아야 합니다. 이정후에게는 조금 더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글래스나우처럼 구위가 강한 투수를 상대로 세 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만날 선발들도 대부분 빠른 공을 가진 투수들입니다. 샌디 알칸타라, 유리 페레스, 맥스 마이어. 이런 유형의 투수들을 상대로 타이밍을 어떻게 다시 잡을지가 중요합니다. 이정후는 컨택 능력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컨택 능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속구에 늦지 않아야 하고 유인구에 쉽게 따라가지 않아야 하며 카운트 싸움에서도 버텨야 합니다. 강조하며 이 지금 필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니라 타이밍의 재정렬입니다. 한두 경기 결과에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다음 시리즈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샌디에이고의 역전승도 내셔널리그 서부 경쟁에서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9회 초에 석점을 뒤지고 있던 팀이 마무리 투수를 상대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런 승리는 단순히 승 하나가 아닙니다. 더그아웃 분위기를 바꾸고 선수들에게 마지막까지 버티면 된다는 확신을 줍니다. 반대로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완전히 놓친 경기였습니다. 마무리가 무너지면 팀 전체가 받는 충격은 큽니다. 특히 보드닉처럼 승리를 지켜야 하는 역할의 투수가 한 이닝에 5점을 허용했다면 다음 등판까지 멘탈 관리가 필요합니다. 컵스의 상승세는 리그 전체가 주목해야 할 흐름입니다. 매츠와 필리스를 상대로 홈 7연전을 모두 잡아냈습니다. 9연승이라는 결과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기 방식입니다. 접전에서 버티고 연장 승부에서 이기고 중심 타선이 필요한 순간에 터지고 있습니다. 스즈키 세이야는 부상 이후 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 홈런, 통산 90홈런, 그리고 일본인 메이저리거 역대 상위권 기록. 오타니처럼 압도적인 조명을 받는 선수는 아니지만 스즈키가 꾸준히 쌓아온 커리어 역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합니다. 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초반 부진은 깊었지만 다저 스타디움 방문을 앞두고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강했던 기억이 있는 만큼 다음 시리즈에서 컵스 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필리스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위험합니다. 9연패는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선발 평균 자책점만 보면 완전히 붕괴한 팀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숫자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고 있다는 분위기, 후반 집중력 저하, 타선과 불펜의 엇박자, 이 모든 것이 겹치면 좋은 전력도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윌러의 복귀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명의 투수 복거만으로 팀 전체의 문제를 덮기는 어렵습니다. 충격적으로 지금 필리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복귀 카드가 아니라 팀 전체의 리듬 회복입니다. 매츠 역시 린도어의 부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소토가 돌아온 날 린도어가 같은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점은 팀 입장에서 상당히 씁쓸한 장면입니다. 마우리쇼의 콜업은 분명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중심 선수의 공백은 단기간에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애틀랜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워싱턴 원정을 3승 1패로 마무리했고 새로운 선발 자원 리츠까지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투수가 데뷔전에서 7이닝을 책임졌다는 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홈런 2개를 맞았지만 볼넷으로 무너진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알비스와 해리스가 터졌고 팀 전체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해리스의 허벅지 상태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워싱턴은 패했지만 우드와 에이브람스라는 미래 자산은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드가 초구 리드오프 홈런으로 리그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는 점은 확실히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소토 트레이드 이후 워싱턴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장면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양키스는 지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펜웨이 파크 원정 3연전 스윕, 그리고 6연승. 보스턴 팬 출신 슈리틀러가 펜웨이 파크에서 8이닝 1자책 투구를 했다는 이야기는 서사적으로도 강합니다.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도 같은 보스턴을 상대로 8이닝 무실점, 삼진 12개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보스턴을 상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감동적으로 어릴 때 응원하던 무대에서 상대팀 투수로 승리를 따내는 장면은 야구가 가진 묘한 드라마입니다. 푸이그의 캐나다 야구리그 계약은 조금 다른 느낌의 소식입니다. 한때 메이저리그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선수였지만 지금은 다른 리그에서 다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와 계약했고 리그는 5월 11일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법정 출석 문제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구 재능만으로 커리어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메이저리그의 흐름은 매일 바뀝니다. 어제까지 뜨거웠던 타자가 오늘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것 같던 팀이 9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해 보이던 팀도 연패에 빠지면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다저스는 글래스나우와 선발진으로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의 타격 부진이라는 숙제는 남았습니다. 김혜성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응 속도와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정우는 강속구 투수들을 상대로 다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샌디에이고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컵스는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필리스와 매츠는 이제 버티는 힘을 증명해야 합니다. 강조하며 시즌 초반의 숫자는 아직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의 흐름은 팀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좋은 팀은 위기를 빨리 끊습니다. 위험한 팀은 작은 균열을 오래 방치합니다. 그리고 진짜 강팀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기 방식으로 다시 경기를 가져옵니다.
오늘 다저스가 보여준 승리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요했습니다. 오타니가 언제 타격감을 되찾을지, 김혜성이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정후가 강속구 구간을 뚫고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컵스와 샌디에이고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다음 경기들이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